역사 다시 7 헤로도토스 지음 천병희 옮김 제3권 탈레이아 시가의 여신들인 무사 여신들 중 탈레이아는 희극 및 목가를 관장한다. 1에서 38장 캄비세스의 치세 바로 이 아마시스를 공격하기 위해 퀴로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자신의 신하가 된 여러 민족들과 헬라스인들 중에서는 이오니아인들과 아이올리스인들을 이끌고 진격했는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캄비세스는 아이깁토스로 사절을 보내 아마시스의 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마시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한 아이깁토스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가 아마시스에게 원한을 품게 된 것은 캄비세스가 아이깁토스로 사절을 보내 아이깁토스에서 가장 훌륭한 안과 의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마시스가 아이깁토스의 모든 의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를 페르시아로 보내 처자식과 떨어져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처사의 원한을 품고 그 아이깁토스인은 캄비세스에게 아마시스의 딸을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인데 딸을 줄 경우 아마시스는 속이 상할 것이고 거절할 경우 캄비세스와 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시스는 페르시아의 국력이 두렵고 무서워 캄비세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들어줄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가 되었다. 그는 캄비세스가 자기 딸을 아내가 아닌 첩으로 삼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시스는 장고 끝에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전 왕 아프리에스에게는 니테티스라는 호리호리하고 아리따운 딸이 있었는데 그의 가문의 유일한 유족인 이 소녀를 아마시스는 고운 옷과 황금으로 치장한 다음 자기 딸인 양 페르시아로 보냈다. 얼마 뒤 캄비세스가 그 소녀를 아마시스의 딸이라고 부르며 인사하자 그녀가 그에게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아마시스에게 속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는 자기 딸인 양 저를 금으로 치장하여 전하께 보냈지만 저는 사실은 아프리에스의 딸이옵니다. 아마시스가 아이깁토스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살해한 그의 주인 아프리에스의 딸이란 말이옵니다. 이 말에 퀴로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격분하여 아이깁토스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페르시아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아이깁토스인들은 캄비세스가 아이깁토스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캄비세스는 바로 이 아프리에스의 딸의 아들이며 아마시스에게 사절을 보내 딸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캄비세스가 아니라 퀴로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페르시아인들 관습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아이깁토스인들이 첫째, 적자가 살아있는데 서자가 페르시아 왕 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둘째, 캄비세스가 아이깁토스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아카이 메니다이가에 속하는 파르나스 페스의 딸 카산 다네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아이깁토스인들은 자신들이 퀴로스의 인척임을 내세우고 싶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나로서는 믿어지지 않지만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한 페르시아 여인이 퀴로스의 아내들을 방문했다가 카산단의 옆에 그녀의 크고 잘생긴 자녀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감탄하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들을 칭찬하자 퀴로스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자식들을 낳아주었건만 퀴로스는 나를 무시하고 아이기토스에서 얻어온 여인을 떠받들고 있다니까요. 그녀가 니테티스에게 원한을 품고 이렇게 말하자 그녀의 맏아들 캄비세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님, 제가 어른이 되면 위가 밑이 되고 밑이 위가 되도록 아이깁토스를 뒤집어 엎을게요. 10살밖에 안 된 소년이
이렇게 말하자 여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던 캄비세스가 어른이 되어 왕 위에 오르자 아이깁토스 원정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 밖에 아이깁토스 원정을 조장하는 다른 사건도 일어났다. 아마시스의 헬라스인 용병들 중에 파네스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으로 지략이 뛰어나고 용감한 전사였다. 파네스는 아마시스의 원한을 품고 배를 타고 아이깁토스에서 탈출했는데 캄비세스와 면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마시스의 용병 중에서는 요인이고 아이깁토스의 사정에 정통해 아마시스는 어떻게든 그를 체포하려고 가장 충직한 넷이 한 명을 보내 3단 노선으로 그를 추격하게 했다. 내시는 리키아에서 파네스를 붙잡았으나 그의 꾀에 넘어가 아이깁토스로 압송하는 데는 실패했으니 그가 파수병들을 취하게 한 다음 페르시아로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캄비세스는 아이깁토스 원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막을 건너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때 파네스가 나타나 아마시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사막을 건너는 길도 일러주었다. 그는 또 아라비아 왕에게 사절을 보내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해 두라고 조언했다. 아이깁토스로 들어가는 확실한 진입로는 다음뿐이다. 포이니케에서 카디티스 시 지역까지는 이른바 팔레스티네의 시리아인들의 땅이다. 내 생각에 사르데이스보다 별로 작지 않은 카디티스에서 이에니소스시 사이의 항구들은 아라비아 왕에게 속한다. 이에니소스에서 세르보니스 호까지는 다시 시리아인들의 땅인데 이 호수를 따라 카시오스 산이 바다까지 뻗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티폰이 숨어 있다고 하는 세르보니스 호 저편은 벌써 아이깁토스 땅이다. 이에니소스 시와 카시오스 산과 세르보니스 호 사이의 지역은 상당히 넓어 건너는데 3일이 걸리며 물 없는 사막이다. 여기서 나는 배를 타고 아이깁토스로 들어가는 자들 가운데 소수만이 알아차렸으리라 짐작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즉 아이깁토스는 헬라스 전역과 포이니케에서 포도주가 가득 든 토기 독들을 해마다 수입하는데 아이깁토스에서 빈 술독은 단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 독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할 것인데 이제 설명하겠다. 각 지역의 수장은 자기 도시의 독들을 모두 모아 멤피스로 보내게 되어 있고 그러면 멤피스 주민들은 독들의 물을 가득 채워 시리아의 사막지대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아이깁토스로 수입된 독들은 일단 비워진 다음 시리아로 가서 이전에 그곳에 가 있던 다른 독들과 합류하는 것이다. 아이깁토스로 들어가는 이 길에 그런 방법으로 물을 공급한 것은 페르시아인들인데 아이깁토스를 정복하자마자 그들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그곳에 물이 없어 캄비세스는 할리카르나소스 출신 친구인 파네스의 조언에 따라 아라비아 왕에게 사절을 보내 안전한 통행을 부탁했다. 부탁을 받아들이자 양측은 서로 서약을 주고받았다. 세상에 아라비아인들만큼 서약을 존중하는 민족은 없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약을 주고받는다. 두 사람이 서약을 주고받으려 할 때는 제3자가 둘 사이로 들어가 서서 날카로운 돌로 두 사람의 엄지손가락 근처에 손바닥을 베어 상처를 낸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겉옷에서 모직을 한 조각씩 뜯어내어 피를 묻힌 다음 둘 사이에 놓인 7개의 돌에 피를 칠하며 디오니소스와 우라니아를 부른다. 그런 의식이 일단 끝나고 나면 서약하는 자는 이방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동포를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그러면 친구들도 서약을 존중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실존한다고 인정하는 신들은 디오니소스와 우라니아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디오니소스처럼 머리를 깎는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머리를 둥글게 깎고 관자놀이 털은 면도한다. 아라비아 말로 디오니소스는 오로탈트고 우라니아는 알리타트다. 아라비아 왕은 캄비세스의 사절단과 맹약을 맺자마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즉 그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부대들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자신의 살아있는 모든 낙타들의 등에 싣고는 낙타들을 사막으로 몰고 가서 그곳에서 캄비세스의 군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믿음이 가는 이야기다. 그러나 믿음이 덜 가기는 하나 다른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으니 이 또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라비아에는 코리스라는 큰 강이 있는데 이른바 홍해로 들어간다. 아라비아 왕은 소 가죽과 다른 짐승 가죽을 이어붙여 강에서 사막에 닿을 만큼 긴 도수관을 만든 다음 이 도수관을 통해 강물을 거대한 저수조들로 끌어들였는데 그는 강물을 받아 저항하도록 이 저수조들을 미리 파두었던 것이다. 이 강에서 사막까지는 12일 거리다. 그는 세 개의 도수관을 통해 세 곳으로 물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아마시스의 아들 프산메니토스는 네일로스 강에 이른바 펠루시온 하구에 진을 치고 캄비세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캄비세스가 아이깁토스로 진격했을 때 아마시스는 이미 죽고 없었다. 아마시스는 44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재위 기간 중 한 번도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미라가 되어 손수 지은 성역 안 묘실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아마시스의 아들 프산메니토스의 재위 중에는 큰 이변이 일어났으니 아이기토스의 테바이에 비가 왔던 것이다. 테바이 인들에 따르면 그곳에 비가 오는 일은 내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한다. 상부 아이깁토스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는 테바이에 빗방울이 떨어졌던 것이다. 사막을 건너온 페르시아인들은 싸우기 위해 아이깁토스인들 가까이 진을 쳤다. 그러자 헬라스인들과 카리아인들로 구성된 아이깁토스의 용병들은 파네스가 아이깁토스로 적군을 끌어들인 것을 응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했다. 파네스는 자식들을 아이깁토스에 남겨두었는데 헬라스인 용병들은 그의 자식들을 아이깁토스인들의 군영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양군의 한가운데에 큼직한 포도주 희석용 동이를 하나 갖다 놓더니 아이들을 한 명씩 끌어내어 멱을 따고 그 피를 희석용 동이에 받았다. 용병들은 아이들을 모두 죽인 다음 술과 물을 가져와 희석용 동이에 붓고는 한 명도 빠짐없이 피를 마시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격전이 벌어져 양군 모두 수많은 전사자를 냈으나 결국 아이깁토스인들이 패주했다. 나는 그곳 토박이들에게 듣고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갔다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 전투에서 전사한 자들의 뼈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양군이 처음 싸우기 시작했을 때 서로 떨어져 있었듯 한쪽에는 페르시아인들의 뼈가 다른 한쪽에는 아이깁토스인들의 뼈가 나뒹굴고 있었다. 페르시아인들의 두개골은 연약해 조약돌을 한 번만 던져도 구멍이 나는 반면 아이깁토스인들의 두개골은 단단하여 돌멩이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 토박이들이 말해준 이유에 나도 동의했는데 아이깁토스인들은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기 때문에 뼈가 햇빛에 노출되어 점점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 아이깁토스에서만큼 대머리가 드문 나라는 없으니 하는 말이다. 그것은 아이깁토스인들의 두개골이 단단한 이유이기도 하고 페르시아인들의 두개골이 연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페르시아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전으로 된 두건을 써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쯤 해두자. 다레이오스의 아들 아카이메네스 휘하의 페르시아인들이 리비에인 이나로스에게 괴멸된 적이 있는 파프레 미스에서도 나는 이와 비슷한 차이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등을 돌려 무질서하게 달아났다. 그들이 멤피스에 틀어박히자 캄비세스는 아이깁토스인들과 협상하기 위해 페르시아인 전령 1명을 태운 미틸레네의 함선 한 척을 상류로 올려 보냈다. 그러나 아이깁토스인들은 함선이 멤피스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성벽에서 쏟아져 나와 함선을 부수고 선원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다음 성벽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아이깁토스인들은 포위 공격을 당하자 결국에는 항복했다. 그러자 이웃인 리비아인들도 아이깁토스인들의 꼴이 될까 두려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는 조공을 바치고 선물들을 보냈다. 퀴레네인들과 바르케인들도 리비아인들처럼 겁을 먹고 같은 행동을 취했다. 캄비세스는 리비아인들이 보낸 선물들은 흔쾌히 받았으나 퀴레네인들의 선물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마도 약소했기 때문일 텐데 퀴레네인들은 은 500루나를 보냈던 것이다. 캄비세스는 그것들을 집어들더니 군사들 사이에 손수 흩어주었다. 캄비세스는 멤피스 성을 함락하고 10일째 되던 날 왕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깁토스 왕 푸산메니토스를 다른 아이깁토스인들과 함께 성문 밖에 앉히고 일부러 모욕함으로써 그의 정신력을 시험해 보았다. 그는 푸산메니토스의 딸에게 노예의 옷을 입힌 후 물동이로 밖에서 물을 길어오게 했다. 그는 또 아이깁토스 귀족들의 딸들도 공주와 같은 옷을 입고 공주와 함께 가게 했다. 소녀들이 울며 불며 아버지들 옆을 지나가자 자식들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들도 덩달아 울고불고 했다. 그러나 크산메니토스는 소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물동이를 든 소녀들이 지나가자 캄비세스는 왕의 아들을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깁토스인 2,000명과 함께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들의 목에는 밧줄이 메어져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함선을 타고 멤피스에 갔다가 살해된 미틸레네인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는 그들을 끌고 가게 했던 것이다. 한 명당 아이깁토스의 귀족 10명이 죽도록 왕실의 판관들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푸산맨이 토스는 젊은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이 죽음의 행렬에 선두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깁토스인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었지만 그는 딸을 보았을 때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행렬이 모두 지나갔을 때 한 중늙은이가 우연히 아마시스의 아들 푸산메니토스와 교회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깁토스인들 옆을 지나갔다. 그는 왕의 술친구 중 한 명이었으나 재산을 모두 잃고 알거지가 되어 병사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푸산메니토스는 그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고 옛 친구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 자신의 머리를 쳤다. 그곳에는 파수병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푸산메니토스의 일거수일투족을 캄비세스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푸산메니토스의 행동을 보고받고 깜짝 놀라 사자를 보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묻게 했다. 푸산메니토스여, 그대의 주인이신 캄비세스께서는 딸이 굴욕을 당하고 아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던 그대가 듣자 하니 그대와는 친인척도 아닌 거지에게 그토록 경의를 표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하셨소. 캄비세스의 이런 질문에 푸산메니토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퀴로스의 아드님이시여, 제 집안의 불행은 울고불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고통은 울어줄 만 하옵니다. 그는 부자요 행운하였는데
노년의 문턱에서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말이옵니다. 아이깁토스인들에 따르면 이 대답을 전해 들은 캄비세스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고 크로이소스도 그도 캄비세스를 따라 아이깁토스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페르시아인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캄비세스도 측은한 생각이 들어 즉시 명령을 내려 푸산메니토스의 아들을 처형하지 말고 푸산메니토스 자신은 교회에서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자들이 한 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푸산메니토스의 아들은 구하지 못했다. 그는 맨 먼저 처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산메니토스는 캄비세스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캄비세스의 궁전에서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여생을 보냈다. 만일 그가 말썽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더라면 아이기토스를 돌려받아 캄비세스의 태수로서 통치할 수 있었으리라. 페르시아인들은 왕들의 아들들을 존중하는 관습이 있었으니까 왕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도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돌려준다. 페르시아인들에게 그런 관습이 있음을 입증해 줄 사례는 허다한데 이를테면 이나로스의 아들 탄리라스와 아미르타이오스의 아들 파우시리스는 아버지의 왕권을 돌려받았다. 이나로스와 아미르타이오스만큼 페르시아인들을 해코지한 자는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푸산 메니토스는 역모를 꾀하다가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도록 아이깁토스인들을 사주하다가 붙잡혔다. 캄비세스에게 발각된 그는 황소피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푸산메니토스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다. 캄비세스는 사이스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멤피스를 떠나 사이스로 갔다. 그는 아마시스의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아마시스의 시신을 관에서 꺼내 오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시신을 꺼내오자 부하들에게 채찍질하고 모발을 잡아 뽑고 몰이 막대기로 찌르는 등 온갖 모욕을 가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부하들이 지치도록 쳐도 미라가 된 시신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자 캄비세스는 불태우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불경한 명령이었다. 페르시아인들은 불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에게도 아이깁토스인들에게도 관습이 아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앞서 말했듯 신에게 인간의 시신을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깁토스인들은 불을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다가 배불리 먹으면 먹힌 것과 함께 죽고 마는 살아있는 동물로 여기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시신을 동물들에게 먹으라고 넘겨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다. 시신이 관 속에 누워있다가 벌레에게 먹히지 않도록 말이다. 이와 같이 캄비세스의 명령은 아이기토스의 관습에도 페르시아의 관습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아이기토스인들에 따르면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은 실은 아마시스가 아니라 아마시스와 체격이 같은 다른 아이기토스인인데 페르시아인들은 아마시스인 줄 알고 그를 모욕했다는 것이다. 아마시스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시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신탁을 통해 알고는 이를 막기 위해 나중에 매질당한 그 시신을 자신의 묘실문 바로 앞에 묻고 자기 시신은 되도록 묘실 안쪽 구석에 묻도록 아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나는 아마시스가 자신의 시신과 그 사람의 시신에 관해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아이깁토스인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뒤 캄비세스는 세 가지 원정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카르케돈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암몬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리비의 남쪽 남해의 기슭에 사는 장수하는 아이티오피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카르케돈인들에게는 자신의 함대를, 암몬인들에게는 자신의 육군의 일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이티오피아인들에게는 그들의 국왕에게 선물을 전달한다는 핑계로 먼저 첩자들을 보내 저 유명한 태양의 식탁이 과연 그들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곳 사정을 정탐해 오게 할 참이었다. 태양의 식탁이란 도시 교회에 있는 초원으로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네발 짐승의 삶은 고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한다. 밤이 되면 그때그때 그럴 책임을 맡은 시민들이 이 초원에 고기를 갖다 두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낮이 되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와서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 백성들은 매번 고기가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상이 이른바 태양의 식탁에 관한 이야기다. 캄비세스는 아이티오피아인들에게 첩자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자 지체 없이 아이티오피아 말을 할 줄 아는 익튀오 파고이족 몇 명을 엘레판틴의 시에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는 동안 그는 자신의 해군에 명하여 카르케돈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포이니케인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말인즉 그들은 엄숙하게 맹세한 터라 자기 자식들을 향해 진격한다는 것은 불의한 짓이라는 것이었다. 포이니케인들이 가려하지 않자 나머지 해군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카르케도닌들은 페르시아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포이니케인들은 자진하여 페르시아인들에게 항복했고 페르시아의 전 해군이 포이니케인들에게 의존하고 있어 캄비세스는 그들에게 강권을 발동하고 싶지 않았다. 그 밖에 퀴프로스인들도 페르시아인들에게 항복해 아이깁토스 원정에 참가했다. 익티오 파고이족이 엘레판티네에서 도착하자 캄비세스는 그들이 가서 전할 말을 일러주며 아이티오피아로 보냈다. 그리고 자주색 외투와 황금 목걸이와 팔찌들과 모략이 든 설화 석고 항아리와 야자 열매로 담근 술 한 독을 선물로 가져가게 했다. 캄비세스가 사절단을 보낸 이들 아이티오피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잘 생겼다고 한다. 그들의 관습은 다른 민족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한다. 특히 왕제가 그러한데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 가장 키가 크고 키에 걸맞은 힘을 가진 자를 왕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익티오 파고이족이 그들의 나라에 도착하여 왕에게 선물들을 바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르시아인들의 대왕 캄비세스께서는 전하와 친교를 맺고자 저희들을 보내 전하를 아련하고 이 선물들을 바치게 하셨나이다. 이 선물들은 대왕께서 특별히 애용하시는 물품들이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탐하러 왔음을 알아차린 아이티오피아인들의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페르시아인들의 왕은 정말로 나와 친교를 맺고 싶어 선물들을 들려 그대들을 내게 보낸 것이 아니며 그대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대들은 첩자로서 내 나라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대들의 왕이란 자는 불의한 사람이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남의 나라를 탐내지 않았을 것이며 그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 이 활을 그에게 가져다주고 이렇게 전하도록 하라. 아이티오피아인들의 왕이 페르시아인들의 왕에게 충고하노니 페르시아인들이 이처럼 큰 활을 나처럼 이렇게 쉽게 당길 수 있게 되거든. 그때는 대군을 이끌고 장수하는 아이티오피아인들을 공격하러 오시라. 그때까지는 신들께서 아이티오피아인들의 아들들에게 자신들의 영토 외에 다른 나라를 획득할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요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활을 늦춘 다음 사절단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주색 외투를 집어들더니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다. 자주색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염색하는지 이티오 파고이족이 사실대로 설명하자 그대들은 사람만 겉다르고 속 다른 줄 알았더니 입는 옷마저 겉다르고 속 다르구먼 하고 왕이 말했다.
이어서 그는 황금 목걸이와 팔찌들에 관해 물었다. 그래서 익티오 파고의 족이 장신구를 어떻게 차는지 설명해 주자 왕은 웃으며 그는 그것들을 족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기 나라에는 더 튼튼한 족쇄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그는 모략에 관해 물었다. 사절단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몸에 바르는지 설명하자 왕은 의복에 관해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그가 술에 관해 묻고 그 제조법을 알게 되자 조금 맛을 보더니 좋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의 왕은 무엇을 먹으며 가장 장수하는 페르시아인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은 빵을 먹는다며 미리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해 주었고 80살이 인간의 최대 수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이 똥 거름을 먹고 사니 그렇게 단명하는 것은 놀랄 일이 못 된다며 그들이 저음료로 원기를 돋우지 않는다면 그만큼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익티오 파고이 족에게 술을 가리키며 페르시아인들이 자기들보다 나은 점은 그것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익티오 파고이 족이 아이티오피아인들의 수명과 생활 방식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왕은 아이티오피아인들은 대개 120년을 살며 그들 가운데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덜어 있는데 삶은 고기를 먹고 우유를 마신다고 말했다. 그들의 긴 수명에 놀란 첩자들을 왕은 어떤 샘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샘물로 씻으니 마치 올리브유가 함유되어 있는 양 살갗에 윤기가 났고 제비꽃 냄새 같은 것이 났다. 첩자들에 따르면 이 샘물은 비중이 낮아 나무든 그보다 더 가벼운 것이든 어떤 것도 뜨지 못하고 모든 것이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아이티오피아인들이 장수하는 것은 어디에나 이 샘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그들은 샘을 떠나 감옥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 죄수들은 모두 황금 족쇄를 차고 있었다. 아이티오피아인들 사이에서는 청동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옥을 보고 나서 이른바 태양의 식탁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이티오피아인들의 관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투명석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아이깁토스 식이든 그 밖에 다른 식이든 먼저 시신을 건조한 다음 전신에 석고를 입히고 되도록 생전의 모습과 닮아 보이도록 색칠한다. 그리고 속을 파낸 투명석 기둥 안에 시신을 넣는데 투명석은 그들의 나라에서는 많이 나고 가공도 쉽다. 시신은 기둥 안에 들어 있어도 또렷이 보인다. 악취를 풍기지도 않고 다른 어떤 불쾌감도 주지 않는다. 보는 이의 눈과 시신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양 모든 것이 또렷이 보인다. 1년 동안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기둥을 집 안에 간직하며 과일의 맛물을 올리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기둥들을 밖으로 갖고 나가 도시 주위에 세워둔다. 첩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본 뒤 아이깁토스로 돌아갔다. 그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캄비세스는 크게 노하여 군량 걱정도 않고 또 자신이 대지의 끝으로 군대를 진군시키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고서 아이티오피아인들을 공격하러 즉시 원정길에 올랐다. 이티오 파고이족의 보고를 들은 캄비세스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신의 군대 가운데 헬라스인들만 아이기토스에 남게 하고 전 보병 부대를 이끌고 원정길에 올랐던 것이다. 원정군이 테바이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군대 가운데 5만 명을 떼어내 암몬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암몬의 제우스 신탁소를 불사르라 명령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티오피아인들을 공격하러 진군했다. 그러나 군대가 원정길에 5분의 1도 못 가서 가져간 군량이 바닥났다. 그러자 그들은 운반용 동물들을 잡아 먹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때라도 캄비세스가 상황을 파악하고 마음을 바꿔 회군했더라면
현명한 처신으로 처음 실수를 바꿀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진군했다. 땅에 무엇이나 있는 동안 군사들은 그것을 먹고 연명했다. 그러나 사막에 들어서자 그들 중 일부는 끔찍한 짓을 생각해냈는데 제비뽑기로 10명 가운데 한 명을 뽑아 잡아먹었던 것이다. 캄비세스는 이 소식을 듣자 군사들이 서로 잡아먹을까 두려워 아이티오피아 원정을 포기하고 회군했다. 그가 테바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군사들을 잃은 뒤였다. 그는 테바이에서 멤피스로 내려가 헬라스인들의 부대를 해산시킨 후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아이티오피아 원정은 그렇게 끝났다. 한편 그가 암몬인들을 공격하도록 파견한 부대는 길라잡이들과 함께 테바이를 출발했는데 그들이 오아시스 시에 도착한 것은 확실하다. 오아시스는 아이스 크리온 부족에 속한다는 사모스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테바이에서 사막을 건너 7일 거리에 있다. 그곳은 헬라스 말로 축복받은 자들의 섬이라 한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군대는 그곳까지는 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암몬인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암몬인들에게 간 적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몬인들은 그들이 사라진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들이 오아시스에서 사막을 지나 암몬으로 가다가 오아시스와 암몬의 중간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남풍이 모래 더미를 몰고 오더니 그들을 묻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무튼 암몬인들은 그 군대의 운명에 관해 그렇게 전하고 있다. 캄비세스가 멤피스에 도착했을 때 헬라스인들이 에파포스라고 부르는 아피스가 아이깁토스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아이깁토스인들은 즉시 성장하고 축제를 벌였다. 아이깁토스인들의 그런 모습을 본 캄비세스는 자신이 원정에 실패한 것이 기뻐서 그러는 줄 알고 멤피스 관리들을 소환했다. 관리들이 나타나자 그는 전에 자기가 멤피스에 머물 때는 아이기토스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더니 하필이면 자기가 군사 대부분을 잃고 돌아온 지금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은 오랜 간격을 두고 나타나곤 하며 그럴 때는 모든 아이깁토스인들이 기뻐서 축제를 벌인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캄비세스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거짓말쟁이인 그들을 처형하게 했다. 관리들을 처형한 다음 그는 사제들을 불러오게 했다. 사제들도 관리들과 같은 말을 하자 캄비세스는 과연 인간의 손에 길이 든 신이 아이깁토스인들에게 나타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사제들에게 아피스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사제들이 가서 아피스를 끌고 왔다. 그런데 이 아피스 또는 에파포스는 한번 수태하면 다시는 수태할 수 없는 암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로 아이기토스인들에 따르면 하늘에서 한 줄기 빗살이 암소에게 내려와 그 빗살에 의해 암소가 아피스를 낳게 된다고 한다. 아피스라 불리는 송아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전신이 검고 이마에 네모난 흰 반점이 있으며 등에는 독수리 형상이 있고 꼬리에는 이중으로 털이 나 있으며 혀 밑에는 풍뎅이 모양의 결절이 있다. 사제들이 아피스를 끌고 오자 밑이 광이나 다름없는 캄비세스는 단검을 뽑아 아피스의 배를 찔렀으나 빗나가 널쩍다리를 맞췄다. 그러자 그는 폭소를 터뜨리며 사제들에게 말했다. 이 불쌍한 것들 같으니라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무쇠에 부상당하는 이것들이 너희들의 신이더란 말이냐? 아이기토스인들에게는 이런 신이 어울리겠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리 쉽게 나를 조롱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그는 형리들에게 명하여 사제들을 채찍질하고 축제를 벌이다 잡힌 아이깁토스인들은 누구든 죽이게 했다.
그리하여 아이깁토스인들의 축제는 중단되었고 사제들은 처형되었으며 널쩍다리에 부상을 입은 아피스는 신전 안에 누워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사제들은 죽은 아피스를 캄비세스 몰래 묻어주었다. 아이깁토스인들에 따르면 캄비세스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즉시 발광했다. 하지만 그는 이전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악행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친아우 스메르디스를 제거한 것이었다. 그러기 전에 그는 시기심에서 이미 아우를 아이기토스에서 페르시아로 돌려보냈는데 익티오 파고이족이 아이티오피아인들에게서 받아온 활의 시위를 아우가 페르시아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것도 이 닥틸로스나 당겼기 때문이다. 다른 페르시아인은 아무도 그만큼 당길 수 없었다. 스메르디스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뒤 캄비세스는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에게 사자가 달려와 스메르디스가 옥좌에 앉아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보고하는 꿈이었다. 그러자 캄비세스는 아우가 자기를 죽이고 왕 위에 오를까 두려워 자신의 충복인 프렉사스 패스를 페르시아로 보내 아우를 죽이게 했다. 그래서 프렉사스 패스는 수사로 가서 스메르디스를 죽였는데 함께 사냥하러 가서 죽였다고도 하고 홍해로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도 한다. 이 사건이 캄비세스가 저지른 첫 번째 악행이라고 한다. 두 번째 악행은 그를 따라 아이깁토스에 와 있던 누이를 죽인 일이다. 그녀는 그의 아내이자 친누이였는데 그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그 이전에는 누이와 결혼하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의 관습이 아니었다. 그러나 누이들 가운데 한 명을 사랑하게 된 캄비세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의도가 관습에 어긋나자 이른바 왕실 재판관들을 불러놓고 오누이 사이의 결혼을 인증하는 법이 없는지 물었다. 왕실 재판관들은 페르시아인들 중에서 정선된 자들로 그들의 직무는 부정이 발각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 판결을 내렸고 전해오는 법조항들을 해석했으며 어떤 송사건 다 맡았다. 캄비세스의 물음에 그들은 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자신들의 안전에 위태롭지도 않은 답변을 찾아냈다. 그들의 말인즉 오누이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은 없지만 페르시아인들의 왕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은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누이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캄비세스를 지지하는 규정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은 캄비세스가 두려워 법을 어기지도 않아도 되었고 법을 수호하느라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하여 캄비세스는 사랑하는 누이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오래지 않아 그는 다른 누이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캄비세스를 따라 아이깁토스에 왔다가 그의 손에 죽은 누이는 둘 가운데 나이가 어린 쪽이었다. 이 누이의 죽음에 관해서는 스메르디스의 경우처럼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헬라스인들에 따르면 캄비세스가 새끼 사자와 강아지에게 싸움을 붙였는데 이 누이도 함께 구경하고 있었다. 강아지가 싸움에 지자 형제 간인 다른 강아지가 줄을 끊으려고 구하러 왔고 그리하여 강아지 두 마리가 합세하여 사자를 이겼다. 이것을 보고 캄비세스는 기뻐했으나 옆에 있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캄비세스가 왜 우느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강아지가 형제 강아지를 돕는 것을 보고 스메르디스가 생각났고 캄비세스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했다. 헬라스인들에 따르면 바로 이 대답 때문에 그녀는 캄비세스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깁토스인들에 따르면 캄비세스와 그의 아내가 식사하려고 식탁가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양상추 하나를 집어 잎을 뜯어내더니 잎을 떼어낸 것과 잎이 붙어 있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예쁘냐고 남편에게 물었다고 한다. 잎이 다 붙어 있는 쪽이 더 예쁘다고 남편이 대답하자
그녀는 당신은 퀴로스의 집안에 내가 양상추에게 한 짓을 하여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화가 난 캄비세스가 그녀를 걷어찼고 당시 임신 중인 그녀는 유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상이 캄비세스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저지른 미친 짓이다. 그가 미치게 된 것은 아피스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다. 수많은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람 목숨이 아니던가. 이를테면 캄비세스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신성한 병이라 불리는 중병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육신이 그런 중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다른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미친 짓을 저질렀다. 이를테면 프렉사스 패스의 경우가 그렇다. 프렉사스 패스는 그가 남달리 존중하던 신하로 그를 위해 전가를 전하는 역을 맡았고 그의 아들은 캄비세스에게 술을 따르는 시종으로 이 역시 요직이었다. 그는 프렉사스 패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브렉사스 패스, 페르시아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들은 나에 관해 어떤 말을 하는가? 프렉사스 패스가 대답했다. 전하, 그들은 다른 점에서는 전하를 높이 칭송하고 있나이다. 다만 전하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말하고 있나이다. 그가 이렇게 페르시아인들의 평판을 보고하자 왕은 화를 내며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은 지금 나를 주정뱅이의 미치광이로 부른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들이 전에 한 말은 거짓말이었군 그래. 전에 한번 캄비세스는 크로이소스를 포함한 페르시아의 조언자들과 합석한 자리에서 아버지 퀴로스와 비교해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아버지 퀴로스보다 훨씬 낫다며 그는 아버지의 영토를 모두 보유한 데다 아이깁토스와 바다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크로이소스만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캄비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퀴로스의 아드님이시여 저는 전하께서 전하의 부왕과 대등하다고 생각지 않나이다. 전하께서는 그분께서 남기신 것과 같은 아드님을 남기지 못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캄비세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크로이소스의 판단을 칭찬했다. 캄비세스는 그때 일을 생각하고 화내며 프렉사스 패스에게 말했다. 페르시아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지금 직접 보도록 하게. 저기 문간에 자네 아들이 서 있네. 내가 그의 심장을 마치면 페르시아인들의 말은 헛소리가 되는 것이고 마치지 못하면 페르시아인들의 말이 옳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좋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활을 당겨 소년을 겨냥하고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소년이 쓰러지자 그는 시종들에게 명하여 소년의 몸을 가르고 상처를 살펴보도록 했다. 소년의 심장에서 화살촉이 발견되자 그는 소년의 아버지 쪽으로 돌아서서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브렉사스 패스. 이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이 제정신이 아님이 밝혀졌네. 그런데 세상에 이처럼 정확히 활을 쏘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 말해보게. 프렉사스 패스는 그가 제정신이 아님을 깨닫고 제 목숨마저 잃을까 두려워하며 말했다. 전하, 저는 신이라도 그렇게 훌륭하게 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하옵니다. 그때 그는 그런 짓을 했다. 또 한 번은 페르시아의 최상층 귀족 12명을 이렇다 할 죄목이 없음에도 붙잡아가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생매장하게 했다. 리디아인 크로이소스는 그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라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하, 매사의 젊은 혈기와 격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자제하고 또 자제하도록 하소서.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선견 지명이 있는 자는 지혜롭나이다. 전하께서는 이렇다 할 죄도 없는데 전하의 백성들을 그것도 아이들을 잡아 죽이고 있나이다. 전하께서 이런 일을 되풀이하신다면 페르시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왕 키로스께서 전하께 이익에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충원을 아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이옵니다. 크로이소스가 좋은 뜻에서 그렇게 조언하자 캄비세스가 대답했다. 그대가 내게도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그대는 그대의 나라를 잘도 다스렸구려. 또 마사 게이타이족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려고 하는데도 아락세스 강을 건너 그들의 나라로 진격하라고 그대는 내 부하께 잘도 조언했구려. 그 결과 그대는 그대의 나라를 잘못 다스려 스스로 패가 망신하고 그 조언으로 부왕 퀴로스께서 망명하게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번에는 그대 뜻대로 되지 않을걸?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대를 잡을 핑계를 찾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캄비세스가 그를 쏘아 죽이려고 활을 집어들자 크로이소스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달아났다. 그를 쏘아 죽일 수 없게 되자 왕은 시종들에게 그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왕의 성정을 잘 아는 시종들은 크로이소스를 숨겨두었다. 그들은 머지않아 자기 행동을 후회한 캄비세스가 크로이소스를 찾을 것이며 그때에 그를 데려와 그를 살려둔 공으로 상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또한 왕이 후회하지 않고 그를 찾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죽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 뒤 오래지 않아 캄비세스는 크로이소스를 아쉬워했고 시종들은 곧바로 크로이소스가 아직 살아 있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캄비세스는 크로이소스가 살아 있어 기쁘기는 하지만 그를 살려둔 자들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인들뿐 아니라 동맹국 백성들에게도 그런 미친 짓을 많이 했다. 그는 멤피스에 머무는 동안 오래된 무덤들을 열고 시신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또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에 들어가 신상을 실컷 조롱했다. 그곳의 헤파이스토스 상은 포이니케인들이 자신들의 3단 노선들의 선수에 부착해 다니는 포이니케인들의 파타이코이들의 상과 매우 흡사하다. 파타이코이들의 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덧붙이면 파타이코이들은 난쟁이 모습을 하고 있다. 캄비세스는 사제들 말고는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카베이로이들의 신전에도 들어가 그곳 신상들을 실컷 조롱한 다음 불태워 버리게 했다. 그곳의 신상들은 헤파이스토스의 상과 흡사하며 카베이로이들은 헤파이스토스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캄비세스는 완전히 실성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결코 남들의 신앙이나 관습을 조롱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든 모든 관습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일일이 검토한 뒤 자신들의 관습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관습이 가장 훌륭하다고 믿는다. 그러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그런 것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관습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다레이오스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궁전에 와 있던 헬라스인들을 불러놓고 돈을 얼마나 주면 그들의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먹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헬라스인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다음에 다레이오스는 부모의 시신을 먹는 칼레이티 아이족이라는 인디아의 부족을 불러놓고 그들이 하는 말을 위패한 헬라스인들이 통역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처한 다음 돈을 얼마나 주면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허락하겠느냐 물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런 불경한 말씀은 제발 삼가달라고 말했다. 관습이란 그런 것이며 나는 관습이야말로 만물의 왕이다 라고 한 핀다로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39, 60장 사모스 이야기 스파르테인들이 사모스를 공격한 이유 캄비세스가 아이깁토스 원정길에 올랐을 때 라케다이모닌들은 아이아케스의 아들 폴리크라테스가 정권을 전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모스를 공격했다.
처음에 그는 나라를 삼분하여 아우들인 판타그노토스와 쉴로손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나 나중에 판타그노토스는 죽이고 막내 아우 쉴로손은 추방해 사모스 전체를 독차지했다. 그리고 아이깁토스 왕 아마시스와 우호 동맥을 맺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단기간에 그의 세력은 급속히 신장되어 이오니아 지방과 그 밖의 다른 헬라스 땅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가 어느 곳으로 진격하든 늘 승승장구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100척의 50노선과 1000명의 궁수가 있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아무 곳이나 약탈했다. 친구들이라 해도 아예 빼앗지 않는 것보다는 빼앗았다 돌려주면 더 고마워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다수의 섬을 정복했고 대륙에 있는 상당수의 도시들도 정복했다. 그는 또 전 함대를 보내 밀레토스인들을 구했던 레스보스인들과의 해전에서도 승리했는데 이때의 포로들이 훗날 족쇄를 찬 채 사모스 성벽 주위의 해자를 전부 다 팠다. 아마시스 폴리크라테스의 운수가 흥성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그의 운수가 점점 더 흥성하자 아마시스는 다음과 같은 서찰을 사모스로 보냈다. 아마시스가 폴리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동맹을 맺은 친구가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신들께서 시기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의 이딴 큰 행운을 지켜보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은 성공하고 어떤 일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치고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 말대로 그대의 행복에 맞서 이런 조처를 취하십시오. 그것을 잃게 되면 마음이 가장 아플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다 던져 버리십시오. 그런 뒤에도 그대에게 행운과 불행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속 치유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서찰을 읽은 폴리크라테스는 아마시스의 조언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그가 가진 재물 중 잃어버리면 가장 마음 아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차고 다니는 인장 반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에메랄드를 박은 황금 인장 반지로 사모스 사람 텔레 클레스의 아들 테오도로스의 작품이었다. 그는 이 인장 반지를 던져버리기로 결심하고 50노선 1척의 선원들을 배치한 다음 자신도 올라 난바다로 나가도록 명령했다. 배가 섬에서 멀어지자 그는 인장 반지를 뽑아 동승한 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린 일을 슬퍼했다. 그러고 나서 5, 6일쯤 뒤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 어부가 크고 잘생긴 물고기를 잡게 되자 폴리크라테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궐문으로 가서 폴리크라테스를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다.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물고기를 바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하, 비록 제가 제 손으로 벌어 먹고 살지만 이 물고기를 잡고는 장터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이 물고기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하께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께 바치는 것이옵니다. 폴리크라테스는 어부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러기를 잘했네. 자네의 선물도 자네의 말도 고맙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자네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네. 어부는 식사 초대에 우쭐해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시종들이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물고기의 뱃속에서 폴리크라테스의 인장 반지가 나왔다. 시종들은 인장 반지를 보자 얼른 집어들고 기뻐하며 폴리크라테스에게 가져가 그 경위를 보고했다.
폴리크라테스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신의 뜻이라고 보고 자기가 한 일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적은 서찰을 아이깁토스로 보냈다. 아마시스는 폴리크라테스가 보낸 서찰을 읽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해진 운명에서 구할 수 없으며 던져버린 것도 다시 찾을 만큼 매사에 운 좋은 폴리크라테스는 좋지 못한 최후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모스로 사절을 보내 그와의 우호 동맹을 파기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폴리크라테스가 끔찍한 재앙을 당할 때 친구인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매사에 운이 좋은 바로 이 폴리크라테스를 공격하기 위해 라케다이몬인들은 진격했는데 후일 크레테의 퀴도니아 시를 건설한 사모스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퀴로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아이깁토스를 공격할 군사들을 모집할 때의 일이다. 폴리크라테스는 캄비세스에게 사모스인들 몰래 사절을 보내 사모스에도 사람을 보내 자기에게 병력 파견을 요청해 주기를 청했다. 캄비세스는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사모스로 사람을 보내 폴리크라테스에게 아이깁토스를 공격할 함대를 보내주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폴리크라테스는 시민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킬 혐의가 가장 짙은 자들을 뽑아 40척의 3단 노선에 태워 보내며 다시는 그들을 사모스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캄비세스에게 부탁했다. 일설에 따르면 폴리크라테스가 파견한 이들 사모스인들은 아이깁토스까지 가지 않고 카르파토스 섬에 이르렀을 때 서로 담합하여 더 이상 항해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다른 설에 따르면 그들은 아이깁토스까지 항해했으나 감시망을 뚫고 탈주했다. 그들이 사모스에 돌아왔을 때 폴리크라테스는 함대를 이끌고 나가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가 패하자 귀양한 자들이 섬에 상륙했지만 그곳에서의 지상전에서 패하여 배를 타고 라케다이몬으로 갔다. 또 아이깁토스에서 귀양한 자들이 폴리크라테스에게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내 생각에 그 주장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이 자력으로 폴리크라테스를 제압할 수 있었다면 결코 라케다이몬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용병들과 자국인 궁수들을 다수 거느린 폴리크라테스가 귀양한 소수의 사모스인들에게 졌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폴리크라테스는 아직도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모스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귀양한 자들에게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처 자식들을 조선서들에 가두게 했는데 여차하면 조선서들과 함께 그들을 불태울 참이었다. 폴리크라테스에 의해 추방된 사모스인들은 스파르테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자들을 만나 급박한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처음 접견했을 때 스파르테인들은 그들이 처음 말한 것은 잊어버렸고 나중에 한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두 번째 면담 때 사모스인들은 자루를 하나 갖고 와 자루에 곡식이 필요하오 라고만 말했다. 그러자 스파르테인들이 대답하기를 자루란 말은 필요 없소 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추방당한 사모스인들을 돕기로 결의했다. 그 뒤 라케다이몬인들은 준비를 갖추고 사모스로 진격했다. 사모스인들에 따르면 그것은 전에 메세니아인들과 싸우던 라케다이몬인들을 자기들이 함대를 파견해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라케다이몬인들에 따르면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사모스인들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에 자기들이 크로이소스에게 보낸 포도주 희석용 동이와 아이깁토스 왕 아마시스가 자기들에게 선물한 흉갑을 약탈해간 사모스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였다. 사모스인들은 포도주 희석용 동이보다 1년 앞서 이 흉갑을 약탈해간 적이 있었다. 아마포로 만든 이 흉갑에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짜 넣어져 있었고 금실과 면실로 화려하게 수 놓아져 있었다.
이 흉갑의 가장 놀라운 점은 천을 짠 실이 가는데도 그 하나하나가 360개의 올로 되어 있고 그 올 하나하나가 다 보인다는 것이다. 아마시스는 이것과 똑같은 것을 린도스 시에 있는 아테나 신전에 봉헌한 적이 있다. 사모스 원정에는 코린토스인들도 기꺼이 참가했다. 이번 원정이 있기 1세대 전 포도주 희석용 동이가 약탈되던 바로 그 시기에 사모스인들은 코린토스인들에게도 무례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퀴셀로스의 아들 페리안드로스는 퀴르케라 섬의 요인들의 아들 300명을 거세하도록 사르데이스의 알리아테스에게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을 데려가던 코린토스인들이 사모스에 들렸을 때 소년들을 사르데이스로 데려가는 이유를 알게 된 사모스인들이 소년들에게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피신하여 그곳을 꼭 붙잡으라고 일러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탄원자들인 소년들을 신전에서 끌어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코린토스인들이 소년들을 굶겨 죽이려 하자 사모스인들이 축제를 개최했는데 그 축제는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열리고 있다. 소년들이 탄원자로서 신전에 머무는 동안 사모스인들은 저녁마다 소년, 소녀들이 신전 가까이에서 춤추게 했고 그렇게 춤추는 동안에는 깨와 꿀로 만든 케이크를 휴대하게 하여 케르퀴라 소년들이 그것을 낚아채어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페리안드로스가 죽은 뒤 코린토스인들과 케르퀴라인들 사이가 좋아졌더라면 코린토스인들이 그때의 일을 빌미로 하여 이번 사모스 원정에 참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코린토스가 케르퀴라 섬을 식민지화한 이후로 두 나라는 동족이면서도 늘 서로를 적대시했다. 그래서 코린토스인들은 사모스인들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페리안드로스가 케르키라의 요인들의 아들들을 뽑아 거세하도록 사르데이스로 보낸 것은 먼저 자기에게 잔혹 행위를 한 케르키아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페리안드로스가 아내 멜리사를 죽이자 그에게 또 다른 재앙이 닥쳤다. 그에게는 멜리사가 낳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명은 17살이었고 한 명은 18살이었다. 이 젊은이들의 외할아버지로 에피다우로스의 참주였던 프로클레스가 이들을 불러들여 외손자들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환대해 주었다. 프로클레스는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며 다음과 같이 작별 인사를 했다. 얘들아, 누가 너희 어머니를 죽였는지 알고 있겠지? 둘 가운데 형은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다. 그러나 이름이 리코프론인 아우는 프로클레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산란해져 코린토스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확신하고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페리안드로스는 대로하여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차남을 쫓아낸 뒤 페리안드로스는 왜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더냐고 장남에게 물어보았다. 장남은 외조부가 아주 환대해 주었다고 말했으나 외조부가 작별할 때 한 말까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프로클레스가 틀림없이 그들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을 것이라며 페리안드로스가 집요하게 묻자 장남은 마침내 그 말을 기억해내고는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페리안드로스는 온건한 조치로는 안 되겠다 싶어 추방당한 아들이 체류하는 집으로 사자를 보내 집 주인에게 자기 아들을 받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리코프로는 이 집에서 쫓겨나 저 집으로 갔고 그 집에서도 역시 쫓겨났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갔고 그러면 친구들은 겁이 나면서도 역시 페리안드로스의 아들인 그를 받아주었다. 결국 페리안드로스는 자기 아들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아들에게 말을 거는 자는 일정에게 벌금을 아폴론 신전에 바쳐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 포고령 때문에 리코프론에게 말을 걸거나 집안으로 그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리코프론도 금령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주랑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3일 뒤 페리안드로스는 씻지도 먹지도 못한 초췌한 아들의 모습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고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얘야, 지금의 내 처지와 내 왕권과 부귀 영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해 보이느냐? 내 왕권과 부귀 영화는 내가 내 아버지인 내게 복종하기만 하면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부유한 코린토스의 왕자다. 그런 내가 가장 그래서는 안 될 사람에게 반항심과 원한을 품고 거지 생활을 선택하다니, 내가 내게 원한을 품을 만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나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너는 연민의 대상보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인지, 그리고 부모나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페리안드로스는 그런 말로 아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도 저에게 말을 걸었으니 신에게 벌금을 물어야 공평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페리안드로스는 아들의 불행이 치유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고는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배 한 척을 의장하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케르키라로 보냈다. 당시 페리안드로스는 케르키라도 통치하고 있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페리안드로스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장인인 프로클레스에게 있다고 보고 원정길에 올라 에피다우로스를 함락하고 프로클레스를 생포했다. 세월이 흐르자 페리안드로스도 늙어 자신이 더 이상 정무를 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케르키라로 사람을 보내 참주 자리에 앉히려고 리코프론을 불러오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아들 중 장남은 아둔하여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코프로는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페리안드로스는 차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차남의 누이인 자신의 딸을 그에게 다시 보냈는데 10중 8구 누이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누이가 케르퀴라에 가서 말했다. 얘야, 너는 나라가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니? 그리고 돌아와 아버지의 집을 직접 차지하기보다는 집안이 풍비박산 되기를 원하는 거니? 그만 자학하고 이젠 집으로 돌아가자. 자존심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어. 악을 악으로 고치려 들지 마. 많은 사람들이 자비가 정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머니 편을 들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잃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니? 왕권이란 믿을 것이 못 돼.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라야지.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늙으셨고 한창 때가 지나갔어.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할 좋은 것들을 남들에게 넘겨주지 마. 누이는 오라비를 가장 잘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말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했으나 그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딸이 이런 대답을 받아오자 페리안드로스는 세 번째로 전령을 보내 자기가 케르키라로 가겠으니 리코프로는 코린토스로 돌아와 왕권을 물려받으라고 전하게 했다. 아들이 이에 동의하여 페리안드로스는 케르키라로, 아들은 코린토스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을 알게 된 케르키아인들은 페리안드로스가 자기들의 나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젊은이를 죽여버렸다. 이상이 페리안드로스가 케르키아인들에게 복수하려는 이유다. 라케다이몬인들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모스를 포위 공격했다. 그들은 도시의 성벽을 공격하여 도시의 바다쪽 끝에 있는 성탑에 올랐으나 그때 폴리크라테스가 몸소 수많은 증원 부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몰아냈다. 언덕의 능선에 있는 위쪽 성탑에는 외국인 용병들과 수많은 사모스인들이 출동했으나 잠시 라케다이몬인들과 맞서다가 후퇴했다. 그래서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죽였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라케다이몬인들이 아르키아스와 리코페스만큼 용감히 싸웠다면 사모스는 함락되었으리라.
아르키아스와 리코페스만이 퇴각하는 사모인들을 따라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가 퇴로가 차단되어 사모스인들의 도시에서 죽었으니 하는 말이다. 사모스에서 죽은 이 아르키아스의 손자로 사미오스의 아들인 또 다른 아르키아스를 나는 그의 고향 마을인 피타네에서 직접 만났다. 그는 모든 외국인들 가운데 사모스인들을 가장 존중했으며 그의 아버지가 사미오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아르키아스가 사모스에게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사모스인들을 존중하는 것은 사모스인들이 국비로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모스를 포위 공격한 지 40일이 되어도 전세가 조금도 호전되지 않자 라케 다이모닌들은 펠로폰네소스로 철수했다. 폴리크라테스가 도금한 납으로 주화를 다량으로 찍어 라케 다이모니들에게 주자 그들이 그것을 받고 철수했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야기도 유포되고 있다. 그것은 라케 다이몬의 도리 에이스족이 아시아를 향해 진격한 최초의 원정이었다. 폴리크라테스에게 적대적인 사모스인들은 라케 다이모닌들이 자기들을 버리려 하자 자신들도 시프노스 섬을 향해 출항했다. 그들은 돈이 궁했고 당시 번영의 절정에 이른 시프노스는 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다. 그 섬에는 은광과 금광이 있어 그 수입의 10분의 1로도 델포이에 그곳에 가장 훌륭한 보물창고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보물창고를 지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해마다 광산의 수입을 저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그들은 보물창고를 지었을 때 자신들의 행운이 오래 지속되겠는지 신탁에 물었다. 그러자 피티아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시프노스의 시청이 하얘지고 장터의 이마마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나무로 된 매복처와 붉은 전령을 피하라고 일러줄 선견 지명을 가진 자가 그대들에게 필요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시프노스의 시청과 장터는 파로스 섬에서 나는 흰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프노스인들은 이 신탁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물론이고 사모스인들이 도착했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사모스인들은 시프노스에 정박하자마자 사절단을 배에 실어 도시로 보냈다. 옛날에는 모든 배에 주홍색을 칠했는데 피티아가 시프노스인들에게 나무로 된 매복처와 붉은 전령을 피하라고 경고한 것은 바로 이때의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사절단은 도착하자마자 시프노스인들에게 10탈란톤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시프노스인들이 거절하자 사모스인들은 그들의 경작지를 유린했다. 이 사실을 알고 시프노스인들은 즉시 출동하여 사모스인들과 싸웠으나 패했고 다수의 시프노스인들은 퇴로가 차단되었다. 그러자 사모스인들은 그들에게 100탈란톤의 몸값을 요구했다. 그 뒤 사모스인들은 펠레폰네소스 앞바다에 있는 휘드레아 섬을 헤르미온의 인들한테서 사들여 트로이젠인들에게 맡겨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크레테에 퀴도니아 시를 건설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은 식민시 건설이 아니라 자퀸토스인들을 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5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번영을 누렸다. 그래서 딕 튠나의 신전을 비롯하여 오늘날 퀴도니아에 있는 모든 신전들을 그들이 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6년째 되던 해 아이기나인들이 크레테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해전에서 이기고 노예로 삼았고 사모스인들이 선수상으로 부착하고 다니던 멧돼지를 이물에서 잘라내어 아이기나에 있는 아테나 신전에 봉헌했다. 아이기나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모스인들에게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 암피크라테스가 사모스의 왕이었을 때 사모스인들이 아이기나인들을 공격하여 저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이기나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 아무튼 이것이 아이기나인들이 내세우는 핑계다.
내가 사모스인들에 관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그들이 헬라스에서 가장 위대한 공사를 셋이나 완성했기 때문이다. 첫째, 그들은 높이가 150 오르퀴아나 되는 산 아래 입구가 둘인 터널을 뚫었다. 터널 길이는 7 스타디온이고 높이와 너비는 각각 8푸스다. 이 터널 밑에는 이 터널만큼 긴 제2 터널을 파놓았는데 깊이가 20 패키스고 너비가 3푸스인 이 터널을 따라 큰 샘에서 관을 통해 시내로 물이 흘러든다. 이 터널을 시공한 자는 나우스트로포스의 아들 에우팔리노스라 불리는 메가라인이었다. 이것은 세 가지 공사 중 하나고 두 번째 것은 항구 주변 바다에 쌓은 방파제로 깊이가 20 패키스고 길이가 2 스타디온이 넘는다. 사모스인들의 세 번째 공사는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큰 신전이다. 이 신전을 처음 지은 것은 필레아스의 아들 로이쿠스로 그는 사모스 토박이었다. 이런 공사들을 했기에 나는 사모스인들에 관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